예, 현장에서 날씨 들었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이마경 기상과학 전문 기자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호우 상황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닷새 동안 많은 피해도 났고요. 정말 많은 물벼락 같은 비가 내렸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난 수요일부터 일요일 아침까지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장마 실종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장마 기간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는데 역시 장마는 장마였습니다. 한동안 찾아오지 않다가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쏟아졌는데요. 이 산청의 누적 강수량이 794mm까지 기록이 되면서 정말 1년치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이번 기간에 다 떨어졌습니다. 또 하루에 내린 비를 우리가 일강수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강수량이 극값, 그러니까 가장 많은 양을 기록한 곳도 많았습니다. 이 충남 서산의 경우에는 438.9mm, 이게 1968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라고 볼 수 있고요. 광주의 경우에는 426.4mm가 떨어졌는데 이 또한 더 1939년 이후로 정말 최고치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위로 기록을 한 건데 직전에 1위였던 기록들이 1999년, 막 1989년 이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2000년대에 들어서 정말 엄청난 폭우가 이번에 한꺼번에 집중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픽 보시는 것처럼 충남 홍성과 천안에서도 350mm 안팎, 그리고 충남과 전남, 경남 지역에서 이 7월의 일강 수량에서 또 극값을 경신한 곳이 매우 많았습니다. 서산과 광주, 순천과 홍성, 합천 등 매우 많은 곳에서 일강 수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는데요. 기상청은 이를 200년에 한 번 나타날 법한 폭우라고 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200년 빈도의 대폭우가 충청 지역에서는 7곳에서, 호남에서는 3곳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도 많이 발생을 했고 정말 이례적인 물벼락에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수치로 짚어주신 것처럼 이번에 정말 극심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1시간에 매우 많은 폭우가 쏟아졌던 것이 이번 폭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시간당 100mm를 넘어서는 폭우가 쏟아졌다고요? 네, 통상 우리가 극한호우라고 하면은 1시간에 72mm 이상, 아니면 1시간에 누적 강수량이 50mm 이상이고 3시간 누적이 90mm 이상일 때 이제 극한호우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지난 17일이죠. 이제 새벽 시간에 서산에 시간당 114.9mm의 물벼락이 한꺼번에 떨어졌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태안의 경우에도 89.5mm, 그러니까 이 극한호우의 기준을 훨씬 웃도는 정도의 매우 많은 비가 쏟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0년 빈도의 폭우를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당 강우량에서도 200년 빈도의 대폭우가 나타났습니다. 인천 영흥도에서는 98.5mm, 포천 내촌면에서는 시간당 104mm의 극한호우가 떨어지면서 정말 많은 비를, 양동이를 들이붓듯 이렇게 많은 비가 뿌렸는데요. 이번 비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렸다 하면 극한호우였습니다. 장마는 통상 이제 긴 기간에, 일정 기간 동안에 좀 길게 내리는 게 우리가 통상 아는 장마의 특성인데 이번에는 폭우성으로 쏟아지는 게 큰 특징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기후변화로 비구름대가 발달하기 매우 좋은 조건이 된 게 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렇게 날이 따뜻하면 대기가 머금는 수증기 양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비구름의 주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료가 지금 풍성한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게다가 한반도 주변 바다 온도가 평년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는 바람이 고온다습한 공기를 몰고 오기 때문에 비구름대가 만들어지기도 좋은 조건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산악 지역이 많죠. 그래서 이 습한 공기가 지형과 부딪히면서 비구름대가 발달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난 60년 사이에 극한호우 빈도가 5배나 증가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극한호우는 증가세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에는 100mm 이상이 16번 나왔는데 이번에도 이번 장마 기간 동안에 3번이나 등장을 했고요. 사실 장마가 끝났더라도 8월에도 언제든지 폭우가 쏟아질 수 있고 이때 쏟아지는 폭우가 극한호우의 모습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폭우에 대비해야 되는 게 정말 남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비가 올 거라는 것은 결국 예보가 안 됐던 내용인 거죠? 이렇게 많이 예보는 됐었습니다. 예보는 됐었는데 뭐 400mm 이상, 뭐 300mm 이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사실은 이제 그 이상을 웃돈 지역도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마경 기자에게 이런 거 여쭤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왔냐, 집중호우가 이렇게 쏟아진 이유가 무엇이냐, 뭐라고 좀 답을 하십니까? 네, 일단은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비구름대가 만들어지고 이례적으로 많은 비를 뿌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북쪽에서 계속해서 찬 공기가 내려온 영향이 도드라졌습니다. 이제 그림 보시는 것처럼 북쪽에 전리저기압이라고 하는 예. 차고 건조한 공기를 품은 전리저기압이 있는데요. 이 저기압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북쪽에 있는 차고 건조한 공기를 계속해서 끌어내렸습니다. 이 전리저기압이 진짜 동쪽으로 좀 빠져나갔어야 하는데 예.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를 하는 블로킹 현상이 계속 나타났었고요. 반대로 저 남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로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꾸준히 들어왔기 때문에 이 차고 건조한 공기와 고온다습한 공기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비구름대가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기상청은 이렇게 여름철에 전리저기압이 저렇게 상공에 머무는 상황을 좀 이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차고 건조한 공기를 계속해서 끌어내리는 양상이 이어지다 보니까 정말 닷새간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건조한 공기가 되게 깊숙이 내려와서 남부지방에도 특히 많은 비가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차고 건조한 공기와 고온다습한 공기가 충돌하는 그 경계면에서 비구름대가 많이 발달을 했고 초반에는 폭이 좀 좁고 동서로 긴 비구름대가 나타나는 양상이었다가 점점 뒤로 갈수록은 폭도 좀 넓어졌고요. 동서로 길게 비구름대가 형성이 돼서 전국을 오르내리면서 영향을 줬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성질이 다른 공기가 맞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강한 대류 불안정이 나타났었고요. 시간당 8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벼락도 많이 치는 요란한 날씨가 전개가 되었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이번 주 날씨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폭우가 사라지자마자 곧바로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도 있다고요. 네, 이렇게 폭우가 그치자마자 곧바로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어제 중부 북쪽에 있는 그 정체 전선을 북한 쪽으로 아예 끌어올렸거든요. 예. 그 말인즉슨 이제 덥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의 세력을 넓혔다는 뜻이고 대기 중하층이 더운 열기로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폭염특보 내려진 지역 많아졌죠. 지금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경기와 강원, 충청과 남부지방에 이제 폭염특보가 발표가 된 상황이고요. 세종과 강원, 영동, 이제 전남 완도에도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에 기온이 오르다 보면은 추가로 발령이 될 가능성도 높고요. 호우주의보에서 호우경보로 죄송합니다. 예. 폭염주의보에서 폭염경보로 특보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한동안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많이 주춤을 했었잖아요. 이게 사실 장맛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정말 일주일 동안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좀 맞아요. 부렸었거든요. 그런데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더위에 대한 생각을 딱히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좀 더위가 시작되기 때문에 게다가 그전엔 덥지 않다가 지금 이렇게 덥다 보면 체감 더위가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진짜 이 폭염에 대한 대비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주간 날씨 보시면은 서울의 기온이 이제 점점 더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31도, 그다음에 주 후반으로 갈수록 34도까지 올라설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부 남부 지방의 경우에는 낮 기온이 35도까지도 올라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계속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어온다는 거는 우리나라에 이제 습도를 더 끌어올리는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체감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죠. 예. 우리가 통상 체감 온도가 습도가 50% 이상일 때부터 1도씩 오를 때마다 10%씩 오를 때마다 1도씩 오르는 걸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체감 온도가 33도에서 35도를 웃도는 곳도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변수가 또 하나 있는데요. 예. 지금 대기 상층에 이 티베트 고기압이 점점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티베트 고기압이라고 하면은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린 북태평양 고기압보다 더 위에 있는 그래요. 대기 상층에 있는 폭염 고기압을 얘기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티베트 고기압이 7월에 이제 접어들수록 점점 우리나라로 확장을 하는 시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티베트 고기압도 확장을 하면서 더위를 좀 부추길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통상 7월 말에서 8월 초가 매우 덥기 때문에 예. 이 시기에 나타나는 이런 고기압의 양상을 보면은 주로 대기 중층의 북태평양 고기압, 대기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 이렇게 자리를 하면서 두 개의 고기압이 포개져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폭염을 기억하실까요? 예, 네, 굉장히 지난해 더웠죠. 굉장히 더웠습니다. 이 두 폭염 고기압이 겹쳐진 상황이 거의 추석까지도 이어져서 저희가 정말 극심한 맞아요. 폭염을 알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올여름의 장마 자체가 모두 다 종료가 됐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부터는 폭염의 기간으로 들어선다라는 거랑 마찬가지고요.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 쪽으로 더 확장을 한다면은 정말 한반도 위에 가마솥 뚜껑을 놔둔 것처럼 극심한 폭염이 전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온열 질환에 특히 주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폭우에 좀 대비를 하셨다면 이번 주에는 정말 외출할 때 양산과 모자 또 선글라스 잘 착용을 하셔서 자외선 차단에 무조건 신경을 쓰고요. 이 낮 시간대가 특히 덥기 때문에 무리한 작업 활동을 예, 하시거나 아니면 논과 밭에서 혼자 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렇게 혼자 무리한 작업을 하는 거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지양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섭취해서 이런 탈진이나 탈수를 예방하시는 것도 권고드리겠습니다. 예, 가급적 온열 질환은 정말 역시나 위험하기 때문에 혹시나 뭐 고령층 특히나 더 조심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 전반적인 날씨를 봤더니 소나기 소식도 있네요. 네, 이번 주에는 특히 소나기를 좀 주의하셔야겠어요. 왜냐하면 이 소나기가 굉장히 거세게 내릴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번 주 내내 좀 소나기 예보가 많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수해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거센 소나기가 쏟아지면은 이 더 큰 피해를 일으킬 그렇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국지적으로 강하게 발달하는 소나기 구름은 내릴 때 매우 강하게 쏟아지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하는데 오늘 남부지방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소나기가 지금 예보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시간당 50mm 이상 이번에 경험을 했잖아요. 예. 굉장히 강한 30mm도 매우 강한 건데 이게 50mm까지 간다는 거는 정말 집중적으로 쏟아진다는 겁니다. 네. 특히나 이렇게 소나기는 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이제 벼락까지 동반을 하고 강풍까지 불기 때문에 더 비 피해에 대한 대비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한 5에서 60mm 정도 지금 예보가 된 상황이고요. 광주와 전남, 전북 동부와 경남 서부 내륙은 80mm까지 쏟아지는 곳도 있을 곳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진 상황에서 한 번 더 강한 소나기가 예고가 됐고 강수량도 꽤 많이 잡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데요. 지금 이렇게 전 지역에 내릴 것처럼 보이지만 소나기는 매우 좁은 지역에 강하게 내리다 그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곳에 있던 간에 비가 내릴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우산도 챙겨주시고 만약에 이제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진다면은 바로 이동을 하시기보다는 예. 잠시 실내에 있다가 비가 그친 뒤에 이동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강한 비가 추가로 들어오면은 산사태 위험도 여전하죠. 아직도 경기와 충청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지금 토양이 물을 매우 많이 머금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포화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 이 물이 다 채 빠져나가기도 전에 또 강한 강수가 내리면은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통상 이제 토양에서 물이 빠져나가기까지는 2일에서 3일 정도가 걸리는데 아직까지는 그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계속 또 소나기 예보까지 있다 보니까 이번 주도 아직까지는 산사태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잦은 소나기가 내리기 때문에 또
강한 비와 그리고 산사태에도 좀 주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로 오후 시간에서 저녁 시간대에 비가 내릴 걸로 보여서 퇴근길에 갑자기 비가 집중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당분간 우산을 꼭 챙겨주시는 거를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내일도 예보가 있고 모레도 소나기 예보가 있어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게 5에서 60mm 정도로 많이 내릴 걸로 보이고요. 모레인 수요일도 5에서 30mm 정도로 주로 내륙을 중심으로 많이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폭염과 소나기도 좀 주의하시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소나기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폭염과 함께 또 열대야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서울 연이틀 동안 밤더위가 이어졌죠. 네, 비가 그치자마자 정말 폭염과 열대야가 곧바로 정말 찾아왔습니다. 사실 서울은 어제도 열대야가 나타났어요. 어제도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열대야가 나타났는데 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에도 예. 나타났는데 어제도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 열대야가 이어진 건데요. 강릉과 광주, 부산과 제주 등 거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밤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 열대야라고 하면은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번 주 서울의 최저 기온 예보를 보면은 25도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서울에서는 밤더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지금 폭염 경보가 내려진 지역들은 더더욱 밤더위가 심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강릉 지역이죠. 이런 강원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좀 극심하게 나타나는 편인데 이렇게 강릉 지역은 밤사이 최저 기온이 한 3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까지 좀 나타날 걸로 보여서 이제부터는 폭염과 또 열대야도 기승을 부리는 이런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로 고온다습한 남풍이 계속 불어오기 때문에 이게 밤사이에 어느 정도 기온이 떨어지고 습도도 내려가면 좋은데 이 낮 동안에 올라간 습도가 밤까지도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정말 밤잠을 설칠 정도의 더위가 그렇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기온과 또 습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서 당분간은 또 밤더위에도 조심을 해주시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취약계층 등도 걱정이 좀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밤더위, 낮에는 폭염, 그리고 정말 역대급으로 큰 비까지 내립니다. 앞으로 남은 여름이 참 걱정스러운데 남은 여름에 날씨에 좀 변수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올여름 장마는 우선 끝났죠. 예. 어제 중부지방의 장마도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면서 이제 남부와 제주에 이어서 중부의 장마도 종료. 그러니까 전국의 올여름 장마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주와 남부지방은 장마가 끝났는데 이번에 정말 기록적인 장맛비가 쏟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말 예보를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변동성도 크고 앞으로도 제가 뭐 폭염이 나타난다고 했지만 이 폭염 상황이 언제까지도 이어질지는 아직도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예. 근데 일단 좀 변수로 봐야 할 거는요. 기상청이 이제 주 후반에 열대저하부가 좀 발생할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대저하부가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필리핀 부근 해상에서 이런 열대 요란 등이 한 3개 정도 지금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로 북상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기간이 더 가까이 갈수록 좀 구체화될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평년보다 한반도 주변 바다 온도가 좀 높기 때문에 이 열대 요란의 더 발달을 도울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 열대저하부 다음 단계가 태풍이죠. 태풍으로 발달을 해서 우리나라까지 북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매우 많은 비가 다시금 쏟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렇게 태풍이 한번 북상을 하면은 기압계가 전면 재배치가 됩니다. 태풍이 올라가서 휩쓸고 가기 때문에 이후에 폭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도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름철에는 주로 뜨겁고 습한 공기들이 좀 많기 때문에 특히나 많은 양의 수증기가 좀 유입이 되죠. 그래서 언제든지 비가 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극한 호우가 굉장히 빈번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8월에는 주로 이제 이 태풍과 그리고 이 주로 강한 비가 소나기로 내릴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면은 국지적인 호우가 언제든지 다시금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7월과 8월에 그냥 덥기만 하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진짜 국지적인 폭우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여러 태풍이 발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기상 정보를 더 들으시는 게 더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상황과 전망 이마경 기상과학 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